전국 그린섬 연합시험 더 배틀. 이번에는 서울대, 이대 유형, A뿔 우수작을 같이 볼까 하는데요. 서울대가 문제 1, 2로 출제가 되는데 원래 디자인과가 수채화 재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 시간이 줄면서 사용 재료를 건식 재료로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24학년도부터는 문제 3, 4 이렇게 더 출제가 되거나 표현 재료가 다시금 수채화로 부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트렌드를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디자인 영역으로 확대한 데에는 서울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서울대에서 나왔던 주제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묶어본다면 공간 디자인과 브랜딩, 문제 1은 공터에 지어질 무엇을 표현하고, 문제 2는 그 목적을 설명하는 이미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인포그래픽이 나온 해도 있었어요. 문제 1은 손에 착용할 수 있는 무엇을 디자인하시오. 문제 2는 그 디자인에 영감을 준 발상의 시작을 표현하시오.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작업도 나왔었는데요. 문제 1을 보시면 30, 60, 90을 물질적 개념으로 표현하시오. 문제 2는 비물질적 개념으로 표현하시오. 20년도부터는 서울대가 시각 디자인적인 문제들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대가 그 흐름을 같이 갔는데요. 시집의 표지 디자인, 문제 2는 그것을 조형물화 시키시오 였습니다. 이대는 가구와 공간 디자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1학년도 입시부터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4절 2장 총 4시간 연필 사용으로 서울대가 바뀌었고, 이화여대가 더 적극적으로 실기 변화 흐름에 동참을 했습니다. 문제 1은 입체 조형물, 문제 2는 타이포그래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 합격작도 보시면 평면 조형, 놀이기구도 어떻게 보면은 입체 조형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적이 있는, 기능성이 있는 입체 조형. 마지막 22학년도 주제는 그 전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어진 파이프, 실루엣으로 평면 디자인을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 2는 입체 조형물화 시키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화여대 그림 보시면 첫 번째 주제는 포스터 디자인, 두 번째 그림은 1인용 가구를 만드시오.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평면과 입체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온 주제들을 보시면 서울대가 입시미술의 영역을 단순 표현이 아닌 시각 디자인 쪽의 영역으로 확대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부회에 걸친 서울대, 이대의 문제 흐름을 보면 관찰 표현과 평면, 입체와 공간으로 유사한 유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 평면 구성과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 실기도 매우 약해서 이 취약한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자 작년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번 전국 연합시험 주제를 같이 보실게요. 서울대 디자인과와 이화여대 실기 유형으로 주제가 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화지 방향은 4절 2장 모두 가로 사용입니다. 문제 1을 보시면 주어진 숫자 1, 2, 3, 4, 5를 활용하여 긴장감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숫자 이외의 사물은 표현하지 말 것. 개수와 질감은 자유. 문제 2를 보시면 숫자 6, 7, 8, 9를 활용하여 제시된 장소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디자인하시오.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숫자와 제시된 장소 이외의 사물은 표현하지 말 것, 장소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반드시 표현할 것, 마찬가지로 개수와 질감은 자유표현. 여기서 제시된 장소의 이미지를 보시면 대나무 숲이에요. 제한된 소재, 여기서는 숫자가 되겠죠. 숫자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이용해서 긴장감을 나타내도록 화면에 구성하는 것, 그리고 대나무 숲에 어울리는 무언가, 입체 조형물이 될 것 같거든요. 공간 디자인과 입체 조형이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그림들을 바닥에 이열로 쭉 늘어놓고 보는데 서울대 유형은 2장이나 되기 때문에 각 그림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으면 한 장인 기디 그림들보다도 더 상당히 안 보이는 편이에요. 뽑힌 우수작들을 보시면 주제 해석 면에서도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림이 뽑혔습니다. A뿔을 받은 강남 그린섬 준입시 작품을 한번 보실게요. 우선 표현적인 완성도가 높은 편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고2가 자신의 소묘력과 색연필 사용 능력을 이용해서 이 정도의 완성을 해냈다는 건 기본적인 학습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원하는 구조를 빠르게 형태를 떠나가면서 바로 완성에 대한 톤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기초 디자인 실기를 다른 인텔리전스 학생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소묘에서는 질감이 자유인 것에
있어서 표현을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보면 숫자 1, 2, 3, 4가 다양한 재질로 표현이 되어서 숫자 풍선 5를 콕 집어 누르고 있는 것이 보여요. 1, 2가 초로 되어 있고 숫자 5도 파티 풍선의 재질로 표현을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조형성보다는 화면 구성에서의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 친구와 이제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 숫자 5가 조금만 더 커지고 그 커다란 풍선이 조금 더 집중감 있게 콕 집어 터지는 그런 느낌들을 원했는데 그랬으면 아마 시간 안에 완성을 못했을 거예요. 크기 대비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1과 4에서 힘을 빼서 선으로 얇게 쓰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2개 나오면 당연히 한쪽이 미완성이거나 너무 수준에 못 미치게 그리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 평가자가 점수를 5대5 비중으로 할까요? 저희도 평가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딱히 평가 기준에서도 비중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 주제를 보면 평가자가 점수를 줄 때 문제 2가 조금 더 비중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문제 1이 집중감이라는 조형 언어의 시각화로 해석해서 조형적으로 잘 배치하는 거라면 문제 2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문제 해석부터 학생들이 다 다르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 무언가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장소에 어울리는 입체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의미나 어떤 기능이 없더라도 숫자를 응용한 그냥 조형물을 만드는 거죠. 신미성이 있는 조형물. 반대로 기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벤치, 가로등, 조명 이런 거를 생각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숫자의 형태를 이용해서 호감도 있는 조형물을 창작해서 대나무 숲에 어울리게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형 디자인, 공간 디자인 이렇게 평가 요소를 조금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학생은 숫자로 대나무 숲에 어울리는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외형의 조명 디자인도 견고하게 잘 나타냈지만 중앙에 빛이 나오는 부분에서 숫자 8을 주축으로 빛이 터지면서 바닥에 문양이 나타나는데 동양적인 느낌을 주면서 대나무 숲과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대나무의 긴 선재를 활용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시점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잡으면서 조명의 크기를 압도적으로 크게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감이 줄 수 있는 그 화면에서의 안정감이 잘 느껴집니다. 이 조명 디자인으로 구성을 뜰 때 그리는 개수가 너무 많아서 걱정을 좀 했어요. 시간 안에 완성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위에 문제 1보다도 문제 2의 시간을 더 들이면서 시간 안배를 적절하게 잘 해냈어요. 전체적으로 문제 1에 대한 학생들의 해석은 거의 유사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 2에서는 이 그림이랑 조금 다르게 풀어낸 입시반 그림이 있어서 입시반 A뿔 그림도 같이 볼까 합니다. 문제 2만 보시면 6, 7, 8, 9 숫자의 형태가 쉽게 읽혀요. 저희 준입시 그림이 무언가를 만들 때 숫자보다도 조명이라는 것이 먼저 읽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찾아보게 된다면 숫자의 형태 그대로 놀이기구를 만들었어요. 8이 그네 7이 미끄럼틀, 9와 6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연출을 하면서 대나무의 기존 형태와 색상, 질감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물론 주제에서 질감은 자유롭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질감 표현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대나무 숲과 어울리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A뿔 그림들도 보면 조형물을 대나무의 형태 그대로 나타낸 그림은 배경과 하나가 되는 어우러지는 연출을 의도를 했고요. 숫자를 모아서 다른 특정 형태를 만들어낸 그림들을 보면 주제부, 끝, 그리고 배경 이렇게 따로 연출된 그림이 또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다르지만 이런 두 유형의 그림들은 각각 다른 장점을 베이스로 A뿔을 받았습니다. 인텔리전스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수업이 딱 나뉠 때가 있어요. 타이포, 평면 조형, 모티프를 정원, 정육면체로 하여라. 이렇게 명확하게 실기 유형을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거죠. 수업 안에서 저희가 딱 이거를 제안해서 그려라 하는 거는 혼자 공부하고 반에서 쪽지 시험으로 1, 2등 하는 거라고 따지면 이렇게 연합시험을 치르는 건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도 같아요.
너무 익숙한 것만 하다가 가르쳐 주는 것만 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해봐야 하는 건데, 연합시험이 모의고사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등급을 매기고 위치만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시행착오를 겪은 그림들 그리고 우수작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죠. A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창피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경력이 있는 학생들은 이번 연합시험처럼 조금 복합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고 입시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